자, 지금 FC 그 OT를 할 건데 매 커리큘럼마다 OT를 하지만 OT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특히 지금 시기는 남은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시간 대비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라는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니까 반드시 하라는 대로 하셨어야 돼. 하셔야만 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잘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FC 히어로 이걸 지금 OT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정을 한번 보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과정들을 보셔야 돼. 이 과정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 학습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했었냐면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관점을 배웠어. 수능에 대한 관점. 수능에 대한 관점은 거창하죠. 수능 영어에 대한 관점. 자, 수능 영어에 대한 관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법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큰 핵심은 이거야. 작가적 관점과 누구의 관점? 출제자의 관점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가야 돼? 출제자의 관점으로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점이 이것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의 공부가. 그럼 선생님 출제자적 관점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수학력 시험은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뭐가 있다? 정보가 있다. 작가가 원하는 정보,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 그리고 이 정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글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작가한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글이라는 개념. 논리 개념 있죠?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에 있는 얘기예요. 논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죠? 이게 수능이 원하는 관점이야. 자, 이 관점에 대해서 수능은 이런 겁니다. 해서 아무것도 문제를 풀 수 없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관점을 넣어줬어. 관점을 넣어주고 이 관점을 세부적으로 트레이닝하기 시작한 게 뭐야? 소어나 팁스였다고. 해석의 관점을 잡아주는 거. 그냥 해석이 아니라 뭐 하는 거? 문장 속에서 정보를 캐치하는 해석. 이게 왜 중요하지? 그리고 관점을 안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관점을 사고의 과정으로 훈련해야지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게 소어, 팁스예요. 어법도 마찬가지죠. 그냥 개념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가 원하는 개념을 대입하는 거. 이걸 배워갔단 말이야. 그리고 육모를 치렀죠. 상처받았죠. 그래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MVP를 배웠죠. 그리고 구모를 받죠. 너무 쉬워서 상처받았죠. 내가 뭐하러 했나. 이제 남은 과정은 뭐야? 마무리 단계죠. 지금 시기 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봐봐. 큰 맥락에서 잡을게. 큰 맥락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지고 깨고. 그럼 다져야 된다는 건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알겠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뭘 해온 거? 이 관점에서 해온 거. 아시겠죠? 해온 거. 유형, 사고 과정.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나만의 장점. 나만의 장점 생각해라 그러면 아무도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남들한테 보일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할 줄 알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할 줄 알아. 난 도표는 풀 줄 알아. 안 내면 풀 줄 알아. 이것도 장점이죠. 그지? 꼭 유형에 국한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주제 문제를 푸는데 어디서부터 어느 사고 단계가 10단계라고 쳐. 1에서 5, 6단계는 돼. 7, 8, 9가 안 되네? 하지만 1에서 6단계는 되지. 그게 나의 장점이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이거를 더 다지는 거야. 온전하진 않잖아. 그치?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지는 거. 그럼 다진다는 거 곧 어떤 개념이야? 정리 개념이야.
그러니까 파이널 때는 당연히 학습이 뭐가 들어가야 돼? 정리가 들어가야 돼. 알겠죠? 더불어서 깨기. 깬다라는 건 뭘 깨는 거야? 나의 한계를 깨는 거야. 얘도 역시 유형과 사고 과정. 나는 이제 주제 제목까지는 되겠는데 순사핀이 안 되네. 난 오히려 순사핀은 좀 쉬운데 함축 의미가 안 되네. 안 되는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사고의 시발점만 딱 잡으면 어떻게 포문을 열어야 될지만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할 수 있겠어. 근데 사고의 포문을 못 열겠네? 안 되는 부분 있죠. 그죠? 단점. 이걸 늘려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냐면 봐봐. 수능 영어를 만점을 받는 데 있어서 100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럼 내 지금 현 시점이 60이야. 자, 여기서 잘못된 공부 방법. 60만 계속 반복한다. 발전이 없을 거예요. 수능 때에도. 사실은 이런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아. 지금 시기 때는 내가 지금 60이니까 빨리 끌어올려야지 해서 새로운 문제만 계속 풀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것도 실패할 거야. 다지고 올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 내가 현재 지금 60을 갖고 있잖아. 수능 시험장 들어갈 때 내가 6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갖고 있는 게. 내가 60을 온전하게 시험장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60을 갖고 있어. 안 그래도 적게 갖고 있지. 근데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험장 안에서 40, 50밖에 활용을 못해. 60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도 10을 활용을 못해. 그게 실패 원인이야. 60이 원인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60을 갖고 있으면 60을 다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다지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0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깨야 돼. 65로. 그럼 내게 몇이 된 거야? 65가 됐지. 그럼 65를 다시 뭐 해줘야 돼? 다져야 돼. 다 갖고 놀 수 있을 만큼.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깨줘야 돼. 몇 가지? 70까지. 그럼 내게 뭐가 됐어? 70이 됐지. 70을 다 다져줘야 돼.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다지고 깨고 깨고 다지고 순환적으로. 이때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두 가지의 관점만 일단 크게 생각해 놓으세요. 알겠죠?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끌고 갈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 왜 이 시기 때 학생들이 실패하느냐? 둘 중 하나만 해. 어떤 친구는 파이널이다 해서 정리만 하다가 끝나. 정말 정리만 하시잖아요. 아는데 못 풀어요.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않은 거 확실하게 구별되거든. 익숙한 건 푸는데 익숙하지 않은 건 손도 못 대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정리만 하시면. 안 돼. 알겠지? 반대로 새로운 것만 자꾸 풀려는 친구들이 있어. 이것도 실패하는 거야. 왜? 지가 갖고 있는 거 제대로 활용을 못 해. 지금까지 1년 동안 연습을 해온 것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고. 시험 끝나고 났을 때 한순간이죠. 되게 허무해. 여러분들 수능 한번 끝나고 N수생들은 알잖아. 수능 끝나고 났을 때 잘 봤든 못 봤든 그 순간 후련함은 몇 시간 안 가요. 그냥 허무해. 다음날 일어나서부터 허무해. 시험이란 게 그래. 더 허무한 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1년 동안 연습한 걸 다 활용하지 못하고 나왔을 때 그때 진짜 눈물 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다 활용하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단, 선, 후. 알겠죠? 순환적으로. 다지고 깨고, 다지고 깨고. 이해됐어요? 이걸 도와드릴 게 FC 히어로입니다. 알겠죠? FC 히어로 무슨 축구 이름 같죠? 축구팀 이름. Final Completion with Hero라는 거에 대한 이제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제로 Last Drag라는 표현 썼는데 되게 중의적 의미예요. 드래그가 무슨 뜻이야? 우리 뭐 컴퓨터 뭐 드래그 한다 이러잖아. 그치? 다 끌어오는 거. 그치? 여러분들한테 부족했던 것들을 다 끌어오는 시기. 또 드래그에 다른 뜻이 있어요. 사실 뭐 이건 좀 교육적으로 좋지 못한 뜻이긴 하지만 드래그의 다른 저 사전 끝자락에 딱 보면 담배 한 모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담배 한 모금. 보통 흡연자들은 아이씨 이거 얘기 안 하지 않죠. 보통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담배 얘기가 주가 아니야. 절대 오해하지 마. 담배가 주가 아니라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시작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뭔가를 후련하게 딱 끝냈을 때 담배를 피거나.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합니다. 시작을 준비하는 것,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드래그예요. 자,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 라스트 드래그 동안 자, 세 가지를 포커스를 둘 거야.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해드릴 거냐. 아까 정보, 출제자, 정보, 그리고 문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돼야 돼? 개념에서부터 비롯돼야 돼. 그리고 풀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해드리고 출제자의 트릭, 전략적으로 어떤 출제자의 트릭을 두고 있는지 정리해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FCEO로의 가장 큰 핵심, 유형별로 틀리는 이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가 전 수업에 대한 포커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가. 70분간 45문제를 구간별로 나눠서 어떻게 어택을 하셔야 되는지 수업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45문제의 구간별을 난이도를 어떻게 체감할 것인가. 이거는 시험 난이도가 체감을 좀 줄 건데 요번에 FCU로는 총 5회가 될 거예요. 총 5회가 될 텐데 이 5회는 올해 6구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나 패턴이나 경향들을 많이 심어 넣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원래 시작하려고 한 것보다 한 주가 좀 더 딜레이가 됐죠.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그 9월 모평을 반영하려고 문제들을 조금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구모가 딱 끝나자마자 문제들을 정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FC 히어로 마지막 커리큘럼은 6구 모평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 단 난이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야. 하지만 패턴, 경향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실 거야. 그래서 체감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위기 상황 때마다 시험장 안에서 유형별로 문제 풀 때 전체를 운영할 때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거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N수생들은 아주 극하게 느낄 텐데 재학생들은 잘 못 느껴요.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했지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50%예요. 얘가 50%예요. 이걸 못 채워서 조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뭐 시험 보러 수능 보러 가는 날 당일날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세 번 외치면 할 수 있어? 자 오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시험장 가서 문제 나눠두고 뭐 기도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뭐야?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모시는 신들도 바빠. 얼마나 골치 아파. 이 새끼도 기도해 이 새끼도 기도해 저 새끼도 기도해. 누구 걸 들어줘? 하지마. 들지도 않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훈련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마인드 컨트롤도. 그래서 이것도 같이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마인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 대한 이 FC로는 세 가지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훈련을 드릴 것이냐. 네 가지 포커스를 좀 설명을 할게. 하나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등급별로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FC 히어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는지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전략적 학습. 구간을 아까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자, 네 구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나눈 이 네 구간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순서가 될 거야. 1구간은 1에서 30번, 2구간은 41에서 45번, 3구간은 35에서 40번, 4구간은 31에서 34번. 이 안에 어떤 문제 유형이 몇 번 문항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이 안에 어떤 유형이 몇 번 문제인가, 반대로 몇 번 문제가 어떤 유형인가는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떤 하나의 유형이 몇 번 문제인지 모른다. 이 사람은 시간을 줄일 자격이 없어요.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를 볼 때마다 그 45문제가 다 내 머릿속에서 있어야 돼. 가지고 놀 만큼.
35번 뭐게? 뭐 지금 왜 열심히 누나를 굴리는 거야? 40번 뭐게? 문단 요약이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21번 뭐게? 함축 의미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템포를 맞출 수 있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의 유형들을 45문항을 70분 동안 머릿속에서 아니 몸이 배분할 수 있다고. 시간.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머릿속에 네가 풀고 있는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이해했어요? 배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어떤 유형이 몇 번 문제 있다. 그리고 몇 번 문제가 어떤 유형이다는 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전략의 시작이니까. 그럼 보자. 1, 2구간은요.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됩니다. 파운데이션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들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특히 지금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무조건 순사핀만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원하는 등급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사핀 아무리 잘 맞아도 여기가 폭삭 무너진다. 토대가 무너지는 거지. 그치? 등급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구간에 있는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의 그 점수에 기반이 될 거야. 그리고 3구간은 어떻게 포커스를 두셔야 되느냐? 얘는 승부처다. 3구간에 문제가 뭐뭐 있다고? 35번부터 40번이에요. 무관한 문제부터 문단 요약까지. 그 사이에 뭐 있어? 순, 삽. 그치?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야? 순서, 삽입이 포커스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맞느냐, 맞지 못하느냐는 토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순서와 삽입 4개 중에 몇 문항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등급이 나오느냐 아니냐 결정이 될 거예요. 몇 문항 맞춰야 돼요? 미니멈 3문제. 확실한 목표예요. 알겠죠? 4개 중에 3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4번째 구간. 빈칸이죠. 빈칸은 여러분들 등급의 확정, 결정을 지어주는 유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풀 거니까. 자, 목표를 어떻게 두셔야 돼? 빈칸 4문제 중에 4개 출제되죠?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거 몇 개다? 2개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선택적 풀이. 대충 보고 좀 읽을만 한데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풀 수 있는 능력 같았으면 너는 등급이 이미 나왔어. 포기할 이유도 없었겠지. 주제 넘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골라서 풀지 마. 4개를 무조건 다 푸는 연습을 하세요. 이 시기 때 애시당초 빈칸을 버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알겠죠? 안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앞쪽을 다 맞춰야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논리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빈칸을 다 틀려도 난 무조건 이걸 맞추게끔 공부하겠어. 무조건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애는 빈칸도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논리와 실력은 다르다는 얘기야. 논리와 팩트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어설픈 논리를 따지지 마. 전략적으로. 알겠죠? 무조건 끝까지 45문제를 다 맞추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 다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치? 선택적 문제풀이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포커스를 둬야 돼? 이게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파운데이션을 토대를 쌓는데 방해가 되는 유형들이 있어. 그치? 자꾸 틀리는 유형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함축어휘, 밑줄어휘, 어법, 주제, 제목까지도 학습이 되어 있으셔야 돼. 이때 어법도 꼭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텐데 듣기 100% 다 맞춰야 되죠. 근데 부담이 되지. 여기서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것보다 1개 혹은 2개까지가 예상외로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듣기에서 여지를 좀 두고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1개 정도는 더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냐면 멘탈이 무너져 버리니까. 난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시작했다가 듣기가 자칫 실수를 통해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실수를 통해서 듣기를 놓쳐버리게 됐어. 그리고 그 한 문제 틀렸어.
영어 끝날 때까지 그 듣기 한 문제가 계속 남아요. 머릿속에. 빨리 뭐 해줘야 돼? 그걸 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걸 마련을 해둬야 돼.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 순간에 그런 순발력이 생기지 않을 거면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돼.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뭐야? 어법이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어디 있어? 그치? 그 변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어법밖에 없어요. 다른 유형이 없다고. 아니 그 뭐 듣기 하나 나갔을 때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빈칸이겠어요? 순서 삽입이겠어요? 삭제 문단 요약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치?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은 FCEO로 5회까지 가는 동안에 선생님이 어법 문제를 모은 게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를 5개 넣어놨어요. 1회, 2회, 3회, 4회, 5회로.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 해설을 해드릴 때 자연스럽게 어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 파이널 때 정리해드리는 어법만이라도 꼭 집중해서 들으셔서 선지 5개를 내가 무조건 알고 푼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선지 5개 중에 3개 정도까지는 내가 알고 푼다. 2개는 하늘에 맡기더라도 정답률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죠. 5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게 더 낫잖아요. 그치? 20%보다 50%가 낫지 않아? 그치?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학습을 꼭 해주세요. 이걸 여지로 두셔야 되니까.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보시면 1, 2 구간의 문제를 여기 있는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공부하실 때 맞춘다라는 개념에서 시간을 줄인다 라는 개념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선생님 저는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00%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맞춰가면 되겠죠. 그지? 순서 삽입 빈칸을 틀리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순서 삽입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틀려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시간을 좀 더 내가 여유 있게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더 풀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야지. 특히 순삽은. 그치? 그 시간은 어디서 절약해야 돼? 여기서 절약해야 돼. 알겠죠? 그럼 중위권들은 일단 어떤 개념부터 생각해야 돼? 맞춘다. 많이 맞추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이렇게 가야 돼. 처음부터 시간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맞춘다. 그리고 시간을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1, 2 구간에 있는 문제 여기 장문, 독해, 장문, 어휘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게 듣기입니다. 듣기를 하실 때 문제를 푸시는데 독해 문제를 같이 푸시잖아. 미니멈 맥시멈을 정해놓으세요. 이것도 변수를 대비해서. 미니멈 7문제, 맥시멈 10문제. 여기 있는 7문제는 주로 어떤 거야? 일치불일치, 도표, 안내문 몇 개? 2개. 또 신경미 분위기, 목적, 주장. 알겠죠? 절대 듣기 할 때 같이 풀지 말아야 될 거. 미니멈까지는 여기고 맥시멈은 장문 43, 44, 45번 있죠. 그렇죠? 43, 44, 45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정도까지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푸세요. 근데 이것도 실력에 따라서요. 무리하게 나는 여기까지 풀어버리겠어. 이러다가 진짜 다 틀려요. 알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뭐? 주제, 제목, 요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지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모평 때 교육과정 평가원이 재미 좀 봤죠. 요지 정답률이 낮았다고. 요지 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고. 근데 이게 작년 6월 모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한 번쯤은 툭 하고 던져볼만 하겠지. 그치? 오히려 주제 제목을 쉽게 하고 요지를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변수로.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죠? 주제 넘어요. 이거 건드리면. 나머지는 하셔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어법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법은 어차피 맞춰도 시간이 좁게 걸리고 틀려도 적게 걸리니까 어법을 같이 풀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선생님 좀 사실 반대예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개인적으로 뭐 어법 푸는데 내가 가서 뭐 찍어버린다 뭐 이러진 않을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풀게끔 난 냅두는데 이것만큼은 기억하시라고. 듣기에서의 여지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어법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 말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법을 함부로 버릴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제발. 이해했지? 그래야지만 원하시는 등급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 대비가 돼요. 3구간 삭제, 문단 요약, 특히 올해 6구 모평의 흐름으로 봤을 때 문단 요약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문단 요약은 뭐 선생님 수업 중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강조했던 것들 있죠. 그렇죠? 자,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 순삽 4개 중에 3개 목표, 4개 다 맞으면 더 좋고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문제 풀지 않도록. 알겠죠? 이게 전략적인 학습이야.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이제 비중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등급별로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느냐. 일단 4등급 이하 1, 2구간 있죠. 1, 2구간은 70% 학습 비중을 넣는 거예요. 물론 여기 등급의 기준은 6월 모평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9월 모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9월 모평에서 등급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9월 모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 수강생 정말 난리 나요. 나 플랜카드 걸 거야. 나도 자랑 삼아서 내걸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9월 모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6월 모평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2구간을 70% 정도로 맞추시고 3, 4구간은 30% 정도. 그래서 7대 3 비중으로 3등급. 내가 이렇게 딱 양분화했지만 3등급 나눌게요. 좀 더 세밀하게. 얘는 40, 60, 6대 4 정도 비중으로. 3등급도 여기가 온전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퍼센티지는 조금 더 두셔야 될 거예요. 2등급 이상 1, 2, 30 3, 4 구간은 70 7대 3 역으로.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만 공부하면 됩니까? 봐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 다지고 깨고라고 그랬지. 그치? 똑같아. 4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한 4등급을 만드세요. 확실한 4등급. 빠를 거야.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확실한 4등급 받는 거야. 그리고 일단 3등급을 깨. 그래서 내가 3등급이 됐잖아? 3등급이 됐으면 이 퍼센티지로 공부하면서 안정적인 3등급을 만드세요.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3등급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와. 평상시 내가 집에서 공부하든 아니면 학원에 오셔서 시험을 보시든 3등급이 안정적으로 몇 번 나오네? 그럼 2등급 비중에 맞춰서 공부 비중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지금 3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2등급을 먼저 찍어놓고 확실한 2등급을 만들고 2등급의 포커스대로 공부를 하시고 다지고 깨고요. 알겠죠? 여기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신들이 원하는 등급보다 2등급 위로 놓고 보세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타협을 하게 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등급은 나오겠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등급이 나오겠지. 매년 실패하는 학생들 보면 딱 그 정도 마인드야. 특히 2등급선에 있는 친구들. 내가 지금 2등급은 나오니까 걔가 3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학습 양, 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해서 시험장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풀려진 텐션으로 시험장 안에 들어가느냐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죠? 텐션을 계속 높여주시려면 욕심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3등급은 나오겠지. 안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내가 3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2등급을 노리고 공부하셔야지만 수능 때 3등급이 나오는 거고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내가 2등급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안 나온다고. 1등급을 받도록 해봐야지라고 하고 수능 시험장 들어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등급 학생들도 당연하겠죠. 안정적인 2등급을 찍거나 아니면 1을 찍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수능 시험장 갔을 때 2등급이라도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표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지고 깨고가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꾸 위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깨어나가고자 하는, 깨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일 거야. 알겠죠? 그죠? 근데 특히나 영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난도가 조금만 떨어져. 봐봐. 지금은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9월 모평이 전부 다 체화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 거고. 다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수능 시험장 가서 무너지는 줄 알아? 9평보다 쉽게 나오면? 아니에요. 9평보다 어렵게 나올 거니까. 체감이 확 달라지죠. 여러분들 9월 모평이 왜 쉽게 느껴졌어요? 육모가 어려웠거든. 선생들이 쉬웠다 하는 얘기들 다 의미 없어요. 5.4%가 나왔으면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구모 때는 술술 풀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수능의 체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수능 시험장에서 정말 낭패를 겪게 될 겁니다. 영어 한 과목 때문에. 영어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떨어뜨리게 할 만한 결정적인 역할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안이하게 학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텐션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표감을 잡아서. 알겠죠? 등급별로. 자, FCO로는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 5회가 있는데 전부 다 난도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라고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난도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장 안에서의 체감을 대신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시험장 안에서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집중 잘 안 될 거고 위기 상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걸 이 마인드를 놓느냐 아니면 계속 놓지 않고 잡고 끌고 가느냐. 이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집에서 연습하거나 지금 인강으로 집에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제일 걱정되는데 그나마 지금 현강에서 지금 매주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너희들도 사실은 나는 걱정이 된다고. 무뎌질까 봐. 무뎌질까 봐. 오히려 어려운 거 풀다가 1회는 2회는 한번 잘 볼까? 계속 어렵다며. 어떻게 풀어도 똑같이 나오겠지. 뭐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 안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깨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포커스를 드릴 거야. 목표를. 1에서 2회까지는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여실히 다 드러내세요. 이게 최고 난도로 연습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신이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들을 아주 여실히 다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한 것만 보시면 안 돼. 이 와중에도 내가 잘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3회 때부터는 균형감을 잡아야 돼.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계속 채워가면서 균형감을 잡고 4회 때부터는 내가 뭔가 깨어가고 채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자신감을 찾아야 돼. 알겠죠? 5회 때는 내게 마지막 남은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내가 시험장 내일 모레가 이제 일주일이면 시험을 보러 가야 돼. 100 중에 70을 갖고 있다. 아이씨, 됐다. 30 못 채웠는데. 이 사람은 70을 갖고 있어도 시험장 가면 3, 40밖에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70까지 채웠다 그러면 70으로 자신감을 확보하세요. 원래 모든 스포츠 경기를 봐도 다 그래. 내 약점은 생각하지 않아. 내 장점만 생각해. 모든 스포츠가. 끝나고 났을 때 내 약점이 뭐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다음에 더 큰 실패가 없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장점만 극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자신감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그래서 1, 2회 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1, 2회 때 정리를 해드릴 거고 3회 때부터 조금 실전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4, 5회 때부터 운영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할 겁니다. 물론 전부 다 누적돼요. 정리, 실전, 운영이 다 누적되지만 포커스를 어디에다 더 비중을 더 두느냐가 달라질 거란 얘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FC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인강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현강 학생들이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현강 학생들이 시험을 여기서 현장에서 보죠. 현장에서 보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아시다시피 695평도 다 그렇게 해서 분석했죠. 여러분들이 선지를 어떤 걸 선택해서 틀렸는가를 다 분석을 할 거고 내 수업은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뭘 잘못 생각하고 지문을 어떻게 잘못 읽으면 그리고 선지를 어떻게 잘못 보게 되면 세 가지 관점이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틀리게 되는 2번, 3번, 4번, 5번 오답의 선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수업해 드리는 게 FC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니까 답은 당연히 1번, 이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 이게 아니라 잘못 읽고 잘못 생각하고 사고의 시발을 잘못 열면 글이 리딩이 어떻게 잘못되고 사고가 어떻게 잘못돼서 몇 번 선지를 가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잘못된 사고에 대한 루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 FC로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틀리는 이유를 수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년 FC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강의 후기에다가 남겨주는 게 그냥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니까 2번 선지 가는 거야. 이러니까 3번 선지 가는 거야. 그럼 뜨끔하지, 그지? 오씨, 난데? 뭐 이런 거라고. 그지? 그렇게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 틀리는 이유가 가장 큰 포커스고 여러분들의 학습은 이 틀리는 이유를 잡고 깨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보완하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메이킹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디자인하는 거야. 남은 기간 동안에. 알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이 아니라.